친구를 잃었습니다. 젊을 때는 싸우고, 화해하고, 다시 붙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멀어집니다. 싸운 적도 없고, 큰 말이 오간 것도 아닌데 연락이 줄고, 만남이 줄고, 어느 날은 전화번호만 남습니다. 이상하죠. 분명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왜 이렇게 끝났는지 이유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은 평생 갈 거야 라고 믿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다 알고 힘든 시절을 함께 건너왔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 것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은 제 삶에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야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친구를 잃게 만드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태도라는 사실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떤 말이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가 노후에 평생 남는 친구를 만드는지에 대해서요. 나이가 들면 친구를 잃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처럼 크게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인연을 끊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조용히 멀어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설명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줬나? 아니면 그냥 내가 귀찮아진 걸까?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는 더 편해지는 거 아니야? 이제는 서로 다 이해해주는 나이잖아.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말하지 않게 되고, 더 혼자 정리해버립니다. 왜일까요?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지면 말로 풀지 않고 거리로 해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쪽을 택합니다. 젊을 때는 말합니다. 야, 그건 좀 서운했다. 너 그 말은 심했어.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나이에 굳이 말해서 뭐하나. 괜히 감정 상하게 만들지 말자. 그냥 내가 멀어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싸우지 않고 떠나고,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남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없이 떠나는 이유는 대부분 큰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배신해서도 아니고, 돈을 떼먹어서도 아니고, 험담을 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 오래 쌓인 결과입니다. 말투 하나, 반응 하나, 태도 하나,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말이 상대에게는 계속 남아있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친구가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별로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이 말을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에서 하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듣는 쪽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늘 틀린 사람인가? 이 사람 앞에서는 항상 부족한 사람인가? 이 감정이 한두 번이면 지나갑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쌓이면 사람은 지칩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는 누군가를 설득할 힘도 자기 마음을 변명할 에너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 왜 갑자기 저럴까라고 말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이제야 내가 쉬는구나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아픈 사실 하나. 떠난 사람은 이미 마음을 정리한 뒤라 우리가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수없이 참았고 수없이 고민했고 수없이 혼자 결론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없이 떠나는 겁니다. 설명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장에서 꼭 하나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친구가 말없이 멀어졌다면 그건 하루아침의 일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감정들이 오래 쌓인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사소함은 대부분 상대가 틀렸다는 느낌을 계속 주었을 때 생깁니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상대가 틀렸다고 말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친하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야. 이게 진짜 배려지. 하지만 이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생각보다 깊게 남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깁니다. 문제는 이 말이 반복될 때입니다. 내가 뭘 이야기해도, 내 선택을 말해도, 내 생각을 꺼내도 항상 돌아오는 말이 그건 아닌 것 같아일 때 사람은 서서히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나는 늘 판단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편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부터 대화는 줄어듭니다. 이야기는 얕아지고 마음은 다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의 가장 무서운 점은 상대가 바로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은 웃으며 넘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내 말도 맞네. 하지만 속에서는 작은 감정이 하나씩 쌓입니다. 굳이 이 사람한테 말 안 해도 되겠다. 말하면 또 부정당하겠지. 그냥 혼자 결정하자. 이 감정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연락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 사이니까 서로 솔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건 솔직함보다 안전함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틀려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느낌.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라는 말은 이 안전함을 무너뜨립니다. 상대는 나답게 말하면 안 되는 자리라고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럼 잘못된 것도 그냥 두라는 거야? 친구가 엉뚱한 선택을 해도 말하지 말라는 거야? 이 질문 자체가 이미 관계의 방향을 잘못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친구는 내가 가르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잡아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친구는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 세워서 평가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내 말이 맞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누가 맞느냐보다 누가 편하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맞는 말을 계속 들으면 사람은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틀린 말이라도 편하게 받아주는 사람 앞에서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관계일수록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이유가 있겠지. 그래, 내 선택이니까. 이 말들은 조언이 아닙니다. 판단도 아닙니다. 그냥 상대를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조언을 요청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입니다. 상대가 너 생각은 어때? 내가 잘한 걸까? 하고 물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의견을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상대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사람은 해결책을 원하기보다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이 나이가 되면 누군가의 조언으로 인생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다는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괜히 말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후자의 경우 대부분은 말하지 않아도 판단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를 어느 순간 정리합니다. 말없이 조용히 뒤돌아보지 않고. 이 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친구를 잃게 만드는 건 큰 상처가 아니라 계속해서 쌓이는 부정당함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가장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웬만하면 다 참아줬어. 관계 깨질까봐 말 안 했어. 친구니까 이해하려고 했지. 겉으로 보면 이 말은 아주 성숙해 보입니다. 어른스러운 태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참아줌이 관계를 오래 유지시키기보다 조용히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참아주는 사람은 불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쌓인 감정은 모양을 바꿔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운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만나고 나면 괜히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연락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참아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참으면 되지. 이 정도는 넘어가야지.
괜히 말해서 분위기 깨지 말자.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계속 기록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했다. 그때도 나는 참았다. 이번에도 또 참았다. 이 기록이 쌓이면 마음 속에 써서 하나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나는 늘 참는 쪽인데 저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 이 관계는 왜 항상 나만 조심하지? 그리고 이 계산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서히 식습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폭발은 다시 붙일 기회라도 있지만 식어버린 마음은 다시 데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아주는 사람은 상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를 포기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설명도 없이 한 발씩 물러납니다. 그래서 상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갑자기 멀어졌지? 아무 일도 없었잖아. 하지만 참아주는 사람에게는 이미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사실 하나. 참아주는 사람은 상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관계가 끝나면 상대는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렇게 불만이 있었으면 말하지 그랬어. 나는 전혀 몰랐는데. 하지만 참아주는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더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랐던 마음이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참는 게 미덕이야. 하지만 관계에서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조절하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조절한다는 건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따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쌓이기 전에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조금 서운했어. 그럴 의도는 아니겠지만 나는 이렇게 느꼈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조차 관계를 망칠까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이미 천천히 망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 사이일수록 이 문제가 더 자주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해해 줄 거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기대가 너무 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쌓이면 배려는 줄어듭니다. 배려가 줄어들면 참아주는 쪽만 남습니다. 그리고 참아주는 사람은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떠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힘들어도 티내지 말라고, 불편해도 웃으라고, 괜찮다고 말하는 게 어른스럽다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입에 가장 많이 붙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누가 물어봐도 괜찮고, 조금 힘들어 보여도 괜찮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부담 주지 않겠다는 뜻이고, 괜히 걱정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되면 관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도움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혼자서도 잘 버티는 사람이구나. 굳이 더 물어볼 필요 없겠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연락은 줄어듭니다. 관심도 줄어듭니다. 관계는 표면만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가 차가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벽을 만든 경우가 더 많습니다. 괜찮아라는 말은 상대를 밀어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작동합니다. 특히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더 조심합니다. 괜히 오지랖 부렸다가 불편해질까봐, 괜히 들쑤셨다가 감정 상할까봐, 그래서 상대가 괜찮다고 말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섭니다. 문제는 정말 괜찮지 않을 때도 우리는 괜찮다고 말한다는 데 있습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도 우리는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그런데 사람은 항상 혼자 괜찮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버틴 시간은 어느 순간 관계의 균열로 나타납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자랍니다. 아무도 나를 제대로 보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생각은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지 않았으니 다가올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럼 힘들 때마다 다 말해야 하나요? 계속 약한 소리만 해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쏟아내는 것과 나누는 것은 다릅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불만을 늘어놓는 건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순간에 나 요즘 조금 힘들어. 그냥 이야기 좀 들어줄래? 이 정도의 말은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살립니다. 사람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항상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다가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관계일수록 서로의 약한 순간을 조금씩 공유합니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는 사이가 아니라 흔들리는 모습도 조심스럽게 보여주는 사이. 그게 평생 가는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한두 명이라도 끝까지 남고, 누군가는 많은 사람 속에서도 점점 혼자가 됩니다. 이 차이는 운도 아니고 성격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관계를 대하는 태도에서 갈립니다. 끝까지 사람이 남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에 띄게 잘해주지도 않고, 말을 잘하지도 않고, 항상 밝은 사람도 아닙니다. 대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고, 평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두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관계에서는 결정적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그대로 두는 사람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늘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 곁에서는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어도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끝까지 사람이 남는 사람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그럴 땐 그럴 수 있어.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이 말들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해결책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관계에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는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관계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오래 알았는지, 누가 더 많이 해줬는지, 누가 더 참고 견뎠는지를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이 멀어진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남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 있는 지금이 괜찮은가? 그 질문 하나만 봅니다. 과거의 점수표를 꺼내지 않고 미래를 담보로 잡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편안함을 지키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중요한 태도 하나 더. 끝까지 사람이 남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너무 숨기지 않습니다. 항상 괜찮은 척하지 않고 항상 강한 척하지도 않습니다. 힘들 때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나 요즘 조금 버겁다. 오늘은 내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은 상대를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신뢰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신뢰해주는 사람에게 쉽게 등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람이 남는 사람은 희생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맞춰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기준이 분명합니다.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말하고 선 넘는 건 선을 긋고 그래도 조용히 말합니다. 소리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선을 담담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상대도 그 선을 존중하게 됩니다. 관계는 참는 사람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에 대해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붙잡는다고 남지 않고 잘해준다고 곁에 있지 않으며 참는다고 오래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멀어집니다. 아무 말 없이 이유 설명 없이 연락 하나 줄어드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왜 떠났는지 모르겠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지만 사실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작은 불편함이 쌓였고 말하지 못한 감정이 쌓였고 참아낸 마음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은 깨닫습니다. 이 관계는 나를 편하게 하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평생 내 사람으로 남는 관계는 특별한 비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태도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상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말합니다. 둘째, 과거를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로 지금의 관계를 흔들지 않습니다. 상처는 기억하되 꺼내지 않습니다. 기억은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관계는 지금에 둡니다. 셋째, 강한 척만 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압니다. 나 요즘 조금 힘들다는 말이 관계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압니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지는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남습니다. 연락이 뜸해져도 남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남고, 말이 줄어들어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는 긴장 대신 편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국 편안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 연락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건 큰 말이 아닙니다.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잘 지내? 갑자기 내 생각나서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정은 대단한 일을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음으로 지켜집니다. 고쳐주려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과거를 들추지 않고 강한 척만 하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사람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재산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남습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기쁜 일 있을 때 먼저 떠오르는 사람 한 명, 그 사람이 있다면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뒤 딱 한 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친구를 만날 때 말을 조금 덜 하고 판단을 조금 늦추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게 평생 내 사람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